네,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다들 긴 명절 연휴 어떻게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서 10월 4일 날 원래는 이제 특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10월 4일 날 하게 되면은 일기 때도 해봤지만, 뭐랄까요. 그런 제 사전에 미션들이 있거든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사전에 미션들인데, 그런 미션을 하기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좀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휴를 조금 걸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이유는 내일 오늘 저녁부터 내일 휴일 동안 충분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일기생들도 이 내용을 들으신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회차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도 누군가에게 지금 물론 지금 작가로서는 강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누구에게 아웃풋을 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나 열심히 배울래 인풋만 할래가 아니라, 저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 모두가 아웃풋까지 걸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김미경 선생님이 여기 MKYU의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김미경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 그런 개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브연 나의 글공장 만들기 프로젝트 이제 10월 이제 2기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분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일기 때 나는 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채팅창에 1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2기에 신규로 들어왔다면 2라고 한번. 그래서 제가 구성비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일기 쌤들, 네, 네, 2기 쌤들도 팬들 뭐 늘, 네, 지금 올려주시고 늘 그렇지만, 네, 오늘 이제 둘째가 조금 전에 왜 제가 공지 늦었냐면, 바지에다가 실을 해가지고 요즘에 기저귀 떼기 연습을 하는데 바지에 실을 해서 그거 뒤처리 하느라고,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나가. 왜? 아빠 그거 해야지. 나가서 놀고 있어 중이야. 문 닫고. 어, 어.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해야지 또 안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일기 이기세임들이 이제, 네, 대기자, 네, 좋습니다. 별나루생님, 아마도 뭐 이렇게 대기자 오늘 들으시면은 대기 명단으로 해서 바로 2기 참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기자이신 선생님들은 대기자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부분 뭐 1기, 2기 거의 뭐 한 반반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일기를 진행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었죠. 뭐 이렇게 해서 글쓰기 습관이 형성됐어요. 아니면 뭐 글쓰기 한 장, 제가 포맷을 드리겠지만 한 장을 쓰는 게 조금 더 쉬워졌어요. 이제 습관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걸 한다고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저는 도저히 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내용 구성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요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김치찌개를 끓인 데서 김치하고 양파 하나가 있는 거하고, 김치, 양파, 고기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어떤 파나 아니면 마늘이라 다진 마늘, 이런 재료가 많은 것들하고 어떤 것들이 더 맛있고 뭐 좀 풍미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냐면, 재료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글을 쓰시면 주말에는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은 그걸 출력을 해서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출력을 해서 직접 읽어봐야지만이 거기에서 내가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만약에 내가 읽었을 때 이 내용을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조금 얇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냐? 그때 집중적으로 인풋을 해야 된다는 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발췌도. 그때 내가 이거는 설명을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책을 한 세 권 정도, 네 권 정도 해서, 세 권, 네 권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기상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김미경 선생님의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새벽 기상이 왜 좋은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어, 예를 들어 하버드의 새벽 4시
있죠. 그런 책도 있고 미라클 모닝 책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에서의 그런 메이크 타임이라는 책도 있죠. 구글에 이제 그 우리 시간 줄어드는 빨간색으로 해서 이제 60분 타이머가 줄어들면서 그런 메이크 타임이라는 그런 책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뇌과학적으로 들으면 정리하는 뇌 이런 것들 정리하는 뇌 자청이나 신사임당이 워낙 강조한 책이긴 하죠. 정리하는 뇌 책에 보면 우리의 사람의 에너지가 물 양동이에 비유하는 거죠. 내가 오늘 양동이 100리터를 내가 이걸 부여받았어. 근데 이게 90, 80, 70, 60 퇴근하고 오면 거의 5, 거의 바닥이 드러나 있는데 그때 자기 개발을 한다? 그러면 뇌의 용량이 하루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집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새벽 시간 일어났을 때 내 에너지, 뇌 용량이나 에너지가 100일 때 이거를 시작해라라고 정리하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그럼 그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조금 더 변형시킬 수 있겠죠.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는데 이럴 때 나의 소모하는 에너지들을 디에 집중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런 걸 예를 들었을까. 그런 책들을 읽고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 거에 대한 걸 그대로 가져가서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나는 그럼 컴퓨터를 예로 들어볼래. 내가 회사에서 출근해서 컴퓨터를 딱 부팅해서 켰을 때 엑셀 창이 빠바바방 뜨면서 되게 작업들을 빨리빨리 하고 인터넷 또 빠르게 내가 클릭하면 바로 전환이 되는데 퇴근할 때쯤 쇼핑을 하려고 인터넷 들어가면 버퍼링이 심하게 걸리고 그건 뭐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에 많은 내 용량이나 파일들 그런 해서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켜져 있으니까 어 그럼 부팅 속도나 전환 속도도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컴퓨터도 그런데 우리의 뇌는 어떨까? 우리의 뇌도 컴퓨터가 바로 신상이 아침에 키자마자 그런 예시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이 내용 좋은데 그러면 이걸 내 챕터 2에 있는 뭐 섹션 1에 있는 내용에다가 한번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인풋이 아웃풋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1페이지, 300페이지까지 책, 이번 주에 한 권씩 해서 한 달에 4권의 책을 읽었어요. 자, 저를 뭘 해볼까요?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기록을 잘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이걸 아웃풋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또 트레이닝하고 연습을 할 건데,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한 것들을 좀 보면 어쨌든 이거의 진행 배경은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출간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많았기 때문에. 자,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어떠냐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저는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내고 싶은데 여기에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이 책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우리나라의 그, 이세돌, 세계 챔피언인 이창호 구단을 키워낸 스승이죠. 이창호 구단. 그러니까 이세돌 이전에 이창호 구단을 키워낸 그 스승이 조훈현, 네. 조훈현 이제 구단이었죠. 조훈현 구단의 그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수의 생각법. 그래서 이 고수들은 그 자기가 수많은 천재들을 다 이제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대국에서 한중 일부터 해서 뭐 유럽, 미국에 있는 그 바둑 천재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그리고 자기가 이창호라는 진짜 그런 천재적인 그런 제자를 키워내면서 성장의 단계를 보면서 어 제목도 딱 느낌이 오죠.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주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이 뭐냐면 그 성취의 기반은 고독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독.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 책의 내용을 잠시만 읽어보면요. 누군가 그랬다. 고독은 스스로 혼자이고자 선택한 것이라고. 고립도 혼자 있는 상태인 것은 똑같지만 고립은 고독은 고립과 달리 내면의 자아가 대화를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시간만은 아니라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독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떨어뜨린다. 이들은 일부러 세상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오랜 시간 홀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다. 모든 위대한 작품, 뛰어난 실력은 고독을 통해서 탄생한다.
혼자서 고민하고 사색하는 연습하는 시간 없이 어떻게 실력을 쌓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외부에서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코칭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강사 선생님들도 만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건 나라는 거예요, 나. 나. 누가 어떠한 방법 내가 인스타를 해 가지고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뭐 5만 팔로워를 했어. 7만 팔로워를 했어. 그러면서 방법들을 설명하지만 그건 방법일 뿐인 거예요. 그죠? 그 방법이 5만 7만 팔로워가 되고 제가 뭐 상위 0.1%의 블로그로 경험을 했고 그거는 그때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만큼의 뭐 또 저 나름만의 노력을 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방법들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팁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음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독 속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고독과 고립이 다르다라고 하는 고독 속으로. 그냥 고독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은 일부러 세상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겠어, 뭐 그렇게 한다고 쉽게 뭐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오롯이 내가 우리는 이제 책 쓰기라는 그런 내일로 된 책 출간이라는 목표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글쓰기라는 것에 고독에 나를 조금 가둘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피드백 주신 선생님들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저랑 이제 나누신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의 이야기 대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 중 공통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 중 하나가 글쓰기에 대한 조금 습관, 루틴들이 형성될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절대적인 시간 투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 투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을 통해서 절대적인 시간 투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글쓰기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가 늘 글 공장이라고 말하는 것도 뭐냐면 어떤 기계에서는 한시간에 100개의 물건을 생산해내요. 근데 어떠한 기계에서는 한시간에 10개밖에 생산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차는 분명히 우리가 글 쓰는 기계라고 한다면 이 글쓰기에 있어서 개인차는 존재해요. 근데 그 개인차는 뭐 점점 좁혀 나가면 나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글쓰기도 나의 루틴. 그러면 이제 이 루틴이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 한 시간에 내가 하루에 30분을 투자해서 뭐 세 페이지, 네 페이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투자해서 세 페이지, 네 페이지를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나만의 그런 속도들을 근데 이게 글쓰기가 한번 그 대부분 요즘에 트렌디한 책들을 내는 사람들하고 이제 작가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이런 거예요. 제가 뭐 5일 동안 진짜 집중, 뭐 어떤 뭐 방을 하나 잡아놓고 거기서 피자 큰 거 한 판 시켜놓고 아침 점심도 5일 동안 책 300페이지 한 권 썼어요.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이 그 글에 대한 내가 이 주제에 대한 뼈대만 있으면 이걸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인풋들을 정리를 하고 내가 부족하고 막힌 부분들은 또 뉴스 기사나 트렌디한 잡지나 아니면 책들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5일 안에 300페이지 책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글감들을 좀 쌓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것도 똑같지만 하루아침에 자전거 그냥 아이들한테 두 발 자전거 주면서 7살 애들한테 야 타봐 하면 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단계라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음, 해 나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10월 2일 오늘부터 10월 4일 수요일까지 2, 3, 4, 3일이죠. 3일간은 우리가 이제 꼭지 따기 연습을 할 거예요. 일기 쌤들도 꼭지 따기 연습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 꼭지 따기는 뒤에서 조금 있다가 제가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절대로 이 꼭지 따기라는 거는 뭐랄까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기생님들이 이제 꼭지 따기가 뭐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 10월 2일에서 4일까지 이제 한 3일 동안은 꼭지 따기를 계속해서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일부터 목요일 5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미션이 들어갑니다. 10월 5일 목요일. 그래서 10월 31일까지 27일간 미션이 진행되고요. 27일간. 네. 27일간 미션이 진행되고요. 여기에서 85%인 23일 동안 미션을 완수를 해야 됩니다. 22일, 21일 이거는 이제 미션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27일 중에
23일, 그러니까 4일 정도는 내가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4일 정도는 뭐 미션을 못 하더라도 오케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85%의 기준일이 23일은 미션을 완수해야 되는 거고 이 미션 기간 23일을 미션을 완수를 하면 그 다음 3기로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근데 21일, 22일 이렇게 됐다. 23일 미달했다라고 한다면 네. 미달했다고 한다면 네, 그 다음 기수에는 지원을 못하고 그 다음 기수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료 과정이면 내 돈이 걸려 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강제성 있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무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너네들 안 되면 다 떨어뜨릴 거야 이런 건 아니고 진짜 이런 강제성이 있어야지 조금 따라오는 거고 실제로 일기생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미션을 완수해 주셨고 또 같이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0월 5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27일입니다. 그럼 31일까지 그중에 23일을 미션을 완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미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인풋 미션과 아웃풋 미션이 있거든요. 인풋 미션과 아웃풋. 인풋은 내가 오늘 읽었던 글에 대해서 좋은 글이 있으면 그걸 타이핑을 치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사진으로 찍어도 좋습니다. 스크린 캡처를 해도 좋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아니 뭐 유튜브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유튜브 링크와 함께 어떤 내용이다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증. 뭐 인증은 내가 기존에 책을 읽었던 부분을 체크만 잘 해놓는다면 인증 시간은 뭐 1, 2분 내외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부담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근데 인풋의 미션 시간이 있어요. 새벽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네, 오전 10시까지입니다. 5시간. 오전 10시. 11시, 12시, 1시, 2시 계속해서 카톡방에 올리면 너무 이제 피로하기 때문에 6시,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내에 미션을 올리는 분들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인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웃풋 미션은 지난 1기 때 이제 6시에 너무 퇴근 시간에 애매해요라고 해서 네, 7시부터 저녁 7시요. 저녁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5시간 동안, 네, 그 사이 시간 동안 미션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뭐 파일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썼던 글을 그냥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중요한 체크사항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화면. 네, 여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인풋은 네, 이렇게 오전 6시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오전 6시에서 오전 10시까지 네, 진행을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자기 이름. 이거는 스스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링크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클라우디아 쌤님께서 이게 기본 세팅 틀을 일기 때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일기 때는 조금 이제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를 해 드렸는데 2기 때부터는 스스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네.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어, 이걸 읽었다. 여기 윤혜란 쌤님 이렇게 읽었다면 여기다 숫자 그냥 1만 넣어주시면 돼요. 1. 그렇죠? 이거 안 한 거잖아요. 0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했다 하면 1. 1로만. 그렇죠? 이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1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인풋 미션 이렇게 일자별로 쭉 있죠. 인풋 미션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인증 인풋이고요. 자, 이제 저녁에 아웃풋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아웃풋은 이제 오후 6시였는데 7시부터 11시까지. 그래서 네, 이렇게 미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에는 이제 수식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내 거만 그냥 내 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내 거만. 그냥 1만 내가 했다면 1만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하루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쭉 체크를 하고 딱 보는데 내가 한 3일 있다가 내게 0이었던 게 1로 바뀐다. 이런 건 안 돼요. 알았죠? 이런 건 안 되고 그날 링크는 드릴 거고 링크 들어와서 그냥 숫자 1 내가 했으면 1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조금 해주셔야지 이런 미션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2일에서 10월 4일까지의 미션은 꼭지 따기 미션이에요. 꼭지 따기 미션. 일기세임들은 이제 물론 이 꼭지 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자, 이제 꼭지 따기는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블로그로 시작하는 메타버스와 커뮤니티라는 그 제목으로 책을 이제 목차를 이렇게 구성을 해본 거예요. 엑셀 시트로. 그래서 왜 하는지, 그렇죠?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챕터 1, 챕터 2, 챕터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섹션 1, 섹션 2, 섹션 3, 4, 5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메타버스, 여기도 메타버스의 이론과 지식, 메타버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23년 1월에 이제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이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책을 이제 출판사와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경영 BP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이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3월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생성형 AI 챗GPT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올드한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트렌드가 아니라 이 트렌드에서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와 NFT가 같이 있었는데, 그죠? 그 사이에 생성형 AI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달리라는 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그림을 그려주고, 챗GPT, 구글, 바드, 빙,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생성형 AI가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사실은 이 원고를 폐기를 할까라는 생각까지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블로그로 시작한 메타버스와 커뮤니티였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도 생성형 AI라는 키워드가 안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챕터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이 3월 이후에 출판사 다시 이제 회의를 진행한 거예요. 아, 이거 트렌드가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넥스트 이코노미에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 탄생해서 보시면은 여기 1장의 메타버스, 그쵸? 2장의 메타버스 뭐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네, 어떻게 갔냐? 이 아까 이제 5개 이런 챕터 여기에 어마어마한 챕터와 섹션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있던 모든 내용을 이 챕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자, 이 하나로 그냥 압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했던 그 꼭지들이 거의 분량이 한 250페이지 내용이었거든요. 이 250페이지 내용을 그냥 80페이지 정도로 그냥 압축을 시켜버린 거예요. 날릴 거 날리고 진짜로 엑기스 내용만 담고 나머지 진짜 울고 싶은 심정으로 거의 한 50페이지의 분량을 그냥 날려버렸어요. 왜? 트렌드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성형 AI가 여기에 두 꼭지가 들어와 오는 거예요. 생성형 AI가. 그리고 메타버스와 생성형 AI 이 세 꼭지의 합을 가지고 마지막 아웃풋. 그래서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해서 일단 생성형 AI와 메타버스가 만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제 제목을 잡아서 일단 이건 출판사는 최종 어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과제로 잡아서 네 270페이지 원고를 해서 출판사에 이제 네 다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드백이 오면 추가로 원고를 뭐 보완하고 아니면 더 빼야 될 건 빼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꼭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5개의 꼭지가 트렌드가 안 맞다면 하나로 압축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 머릿속에 이 꼭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인 글쓰기를 하기 전에 이 꼭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음, 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전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린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네, 일기 선생님들 보여드린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네.
이제 꼭지 따기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자, 이 지금 이제 화면이 이제 보이실 텐데, 자, 이제 좌측 편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여기 프롤로그 파트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챕터 1, 이게 챕터 1부터 쭉 이렇게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쵸? 챕터 1의 그 메타버스의 과거와 현재 섹션, 그쵸? 섹션.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쓰고 있다가, 그쵸? 음,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꼭지의 역할.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307, 아까 270페이지 원고를 다 출판사에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게 꼭지라는 거예요. 챕터 1의 메타버스 과거와 현재. 그쵸? 이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생성형 AI가 거부할 수 없는 혁명의 시작에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뭐 메타버스의 세상, 그리고 인풋에 대해서 브랜딩의 찾기 규칙이 달라진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AI 시대, 그리고 아웃풋.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챕터 1에서, 챕터 2에서는 생성형 AI가 지금 바꿀 그 메타버스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챕터 3, 그래서 우리가 인풋 어떤 걸 이 생성형 AI와 메타버스 시대에 어떤 인풋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인풋들을 가지고 어떻게 아웃풋을 할 것인가 챕터 4가 이 네 꼭지를 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0월 2일부터 4일간, 3일간의 미션은 뭐냐면 첫 번째, 나의 책의 과제, 제목을 정해 본다라는 거예요. 제목. 나의 책의 제목. 이게 지금 너무 추상적이어라 하지만 제목이 책 출간되기까지 뭐 세 번이고 열 번이고 어떤 분은 출간 인쇄하러 가기 직전까지도 그때까지 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책의 제목이 나와야지만이 내가 어떤 글을 쓸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미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책의 과제를 정해보는 거예요. 책의 과제.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과제를 정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네,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네,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 보통 이제 세 꼭지에서 다섯 꼭지 사이 내가 이제 이 챕터가 3챕터에서 5챕터 정도로 많이 구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 4, 5 이 정도 3개에서 5개의 꼭지 정도. 그래서 3개에서 5개 꼭지 정도에서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 아까 우리가 보면은 네, 상단에 있는 그러니까 하부에 있는 내용까지는 디테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단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챕터들을 네 꼭지를 따보는 거. 이 네 꼭지를 따기 위해서는, 어,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어떤 책을 막 읽는 것보다 2, 3일간은 책을 안 읽더라도 책의 목차만 보세요. 미친 듯이 책의 목차만. 내가 쓰고 싶은 책, 비슷한 책, 내가 어떤 주제, 다루고 싶은 주제의 책이 있으면 그 책의 목차만 그냥 요즘에 인터넷 서점이 있으니까, 그쵸, 온라인 그 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출력을 하라는 거예요. 출력을 하고 쭉 해서, 어떤 꼭지들을, 맨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꼭지를 따오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따오시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변형을 하거나, 다른 내용하고 같이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하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세 꼭지, 네 꼭지에 대해서 막 창의성 있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나중에 변형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뼈대를 만들자는 거예요. 뼈대. 이 뼈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페이지부터 책을 쓰다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뭘 쓰고 있지? 내가 이걸 쓴 게 맞나? 이렇게 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근데 이 네 꼭지가 생기잖아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요. 맨 처음에 당연히 내가 책의 그 메인 핵심인 된 게 챕터 1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챕터 1은 술술 써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왼쪽 이거 한번 보세요. 왼쪽 편을 한번 보시면 이게 확대가 되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확대가 되나요? 음. 이거밖에 확대가 안 되네. 자, 자, 그러면 프롤로그 파트 이제 보이시고 챕터 1, 2, 3, 4가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챕터 1, 2, 3, 4 꼭지가 정해잖아요. 그러면 이거
생성형 AI에 대해서 그럼 챕터 2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꼭지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생성 AI의 종류 및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생성형 AI의 발전 과정, 생성형 AI 유형별 활용 사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그쵸? 그래서 이제 5개의 하위 이제 구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섹션 4를 보면 또 그 위에 하위 팁, 하위 팁.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하위에 그런 카테고리가 쳐나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꼭지가 먼저 안 정해지면 이 하위에다가 뭘 넣을 건지도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일단은 읽는 거야. 그리고 쓰는 거야. 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어디 꼭지에 배치를 시켜야 될지를 모르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앞선 섹션과 그 다음 섹션하고의 연결성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쓰다가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 이 책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표절에 걸리지 않나요? 인용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궁금증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카테고리가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챕터 2가 이렇게 있고 챕터 3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럼 챕터 3에서는 네, 내가 미래 시대에 맞이할 거 결국 기본기, 메타버스, 그죠? 기획력 뭐 그쵸? 그럼 이거를 좀 더 펼쳐보면 네, 아래로 이렇게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최종 원고는 아니라서 제가 최종 원고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최종 원고가 아니라 최종 원고가 뭔가. 자, 그래서 아까는 조금 이제 간단해 보였잖아요. 그렇죠? 간단해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최종 원고, 그러니까 제가 최종 원고를 펼치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챕터 1, 2, 3, 4는 똑같아요. 근데 아까 챕터 2에 대한 내용들, 그거 우리가 봤고, 챕터 3에 대한 내용들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이제 디테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챕터 2가 이렇게 보세요. 챕터 3가 그냥 이렇게 하나의 꼭지였잖아요. 하나의 꼭지로 출발한 거예요. 네, 계속해서 열어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챕터 3가 하위 구조로 만들어진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챕터 4까지 그럼 다 한번 열어볼게요. 챕터 1, 2, 3, 4를. 챕터 1, 2, 3, 4. 자, 그러면 음, 챕터 1, 2, 3, 4. 목차 구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쭉. 그렇죠?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말했던 책의 구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꼭지가 정해진 뭐가 좋냐면 내가 챕터 뭐 예를 들어서 어 챕터 3에 섹션 8 넥스트 이코노미 시대라고 해서 메타버스 생성의 AI를 쓰는데 내가 이 네 가지 기획력, 질문력, 연결력, 공감력에 대해서 난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이때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럼 그때 발췌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유튜브 컨텐츠에서 메타버스 시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기획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는 기획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에 대한 컨텐츠만 계속 인풋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거 다 오로지 그냥 집중력으로 기획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풋을 하는 거예요. 수십 권의 책을 발췌독에서 보고 유튜브 컨텐츠를 보고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강의를 듣고 강의도 1강부터 30강까지 다 듣는 게 아니라 그 기획력에 대한 필요한 강의 3강, 4강을 딱 집중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아니면 그 다음날 내가 기획력에 대한 파트에 뭐 4페이지, 5페이지짜리 원고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하다가 이 공감력에 대해서 는 도저히 모르겠네. 그럼 공감에서 뭐가요? 뭐 김창호 선생님의 강의나 뭐 이런 공감력이 결국은 온라인에서도 먹히는 거다 하면서 공감력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보면서 공감력의 아웃풋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넌 왜 책을 읽니? 나는 쓰려고 책을 읽어. 넌 왜 강의를 듣니? 나는 책을 쓰려고 강의를 들어. 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강의를 들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명확하니까. 이게 우리가 늘 말하는 메타인지라는 거야.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 나는 지금 공감력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메타인지가 높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머릿속에 뼈대가 잡혀 있지 않으면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섹션들이
디테일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어떤 챕터 2에 아까 이제 공감력을 써야 되는데 공감력을 모르기도 모르지만 너무 지루하고 그냥 답답한 거야. 그러면 여기 그냥 넘어가서 어 그냥 다음 챕터 4에 있는 것부터 먼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꼭 그 글이 연결돼야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글이 쌓여 있지 않을 때는 무조건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글이 어제의 글을 오늘 이어서 써야지. 그렇지 않거든요. 섹션이라든가 파트가 끝나면 그 다음 이야기로 물론 앞에 걸 연결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 다음을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챕터 1 갔다가 내일은 챕터 4에 갔다가 오늘은 챕터 2에 갔다가 그 다음 날은 챕터 3에 갔다가 이걸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꼭지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있다가, 이 내용은 내 챕터 3에 있는 동기부여에 있는 섹션에 넣어주면 좋겠다. 좋은 사례겠다. 그러면서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하면 된다는. 인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책에 있는 한 문단, 한 네다섯 줄? 이 문단을 한다? 그 정도 써도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어떤 책의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참조했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출판사가 할 일이에요. 출판사가 해당 출판사한테 이제 연락을 취해요. 우리가 어떤 출판사인데 어떤 책에 있는 너네 출판사의 어떤 책에 있는 어떤 내용을 인용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걸 가능하겠니? 라고 물어봐서 오케이,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 인용을 하고 밑에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이 독립 출판을 하면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챙길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뭐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소지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출판사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 책에서 뭐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15가지 습관 뭐 23가지 습관 중에서 내가 7번째하고 9번째는 조금 너무 괜찮다. 그러면 그 책에 예를 들어서 뭐 두세 페이지를 인용하면 그건 안 되잖아. 근데 한 두세 문단 정도 한 다섯 줄에서 뭐 10줄, 12줄 그 내용은 그 밑에다가 인용을 달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신 그 출판사의 사전에 허락을 구해서 오케이, 승인돼야 된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인용을 할 건지. 근데 이 그리시란 책이 너무 좋아. 원싱이란 책이 너무 좋아. 웰싱킹이란 책이 너무 좋아. 그럼 나 다 인용하고 싶지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서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내 책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가져와서 인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음, 된다라는 거.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음, 두 가지 아까 미션 드렸죠. 책의 가제를 정해보고요. 책의 꼭지를 세 꼭지에서 다섯 꼭지네요. 다섯 꼭지. 크게 한번 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그 이제 하위 카테고리를 이제 정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미션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책의 장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의 장르는. 근데 이제 크게 책의 장르들을 보면 이제 다섯 가지로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크게 좀 보면은 먼저 자기계발서, 그렇죠? 자기계발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 경영, 뭐 주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그쵸? 뭐 엄마의 돈 공부해가지고 뭐 엄마가 자녀들에게 뭐 알려주는 그런 거라든가 재테크 이런 경제 경영 서적이 그 주제가 있고요. 세 번째, 유아 자녀 교육 소통. 유아, 그다음에 어린이들하고 뭐 어린이 문해력, 뭐 문해력 유치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이들의 뭐 소통, 뭐 그다음에 수학 문해력 뭐 이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유아 자녀 교육 소통의 주제가 있고요. 네 번째 이제 실용서죠, 실용서. 음, 제가 늘 예를 들어 뭐 캘리그라피 책을 해서 뭐 워크시트라든가 이런 재료들 뭐 방법들을 하는 거를 제 첫 번째 책이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벌기. 이 책도 어떻게 보면 실용서인 거죠. 네이버 블로그라는 걸 가지고. 아니면 뭐 노션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런 것도 실용서에 가깝겠죠. 그래서 실용서, 활용서 이런 게 있고요. 다섯 번째 이제 에세이. 조금 더 이제 짧은 호흡의 글들처럼 해서 뭐 김창욱 선생님이라든가 김미경 선생님의 그런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짧은 호흡의 그런 에세이 책들도 있겠죠. 그래서 직장인 에세이, 뭐 공감 에세이, 그죠? 그런 힐링 에세이 이런 것처럼 에세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의 카테고리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한번 정해 보는 거예요. 나는 에세이 스타일로 쓸래. 아니 나는 실용서로 쓸래. 자기계발. 이게 되지 않고서는 어떤 인풋을 할지도 모르고, 내가 글을 쓴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의 대본 아니면은 뭐 영화의 그 광고의 콘티 이런 것도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기승전결.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책을 읽고 좋았던 부분들 쓰고, 그죠? A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날 또 어떤 좋았던 글을 강의의 내용 요약에 쓰고, 이 글은 연결성이 없는 글이에요. 사실은 글쓰기 습관은 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의 과제, 주제를 정하고 그 내 꼭지를 정해서 그거에 맞는 글들을 쌓아 올려야지만이 내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오늘 글쓰기 우리 그 미션이에요. 글쓰기 뭐 어떤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럼 어떤 주제를 던져줘요, 누가. 오늘은 가을 단풍에 대해 써봅시다. 오늘은 보름달에 대해 써봅시다. 오늘은 뭐 감사에 대해서 써봅시다. 이런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주제. 그러니까 글쓰기 습관과 루틴을 세우는 건 좋은데 이걸 모았다고 해가지고 한 권의 책이 나오기는 사실은 뭐 에세이 뭐 이것게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에도 똑같죠. 뭐 아까 말했던 자녀와의 그런 공감 에세이라든가 아니면 김미경 선생님의 4050 60 여성들을 위한 제2의 삶을 위한 뭐 에세이, 자기 개발 뭐 에세이. 그죠?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김창옥 선생님에는 나의 살게 하는 것들.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마음이 지친 사람들. 그래서 뭐 여기는 좀 여성, 남성들이 이제 뭐 구분하지 않고 나오긴 하지만 이런 좀 공감 힐링 에세이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기 개발, 경제 경영, 그렇죠? 그리고 유아 자녀 교육 소통, 실용서, 에세이 이 5개 중에 물론 이게 나중에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본격적인 글공장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이거를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일기세임들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질문을 던져보고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주제를 하나 정해보고 과제를 정해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꼭지 따기 큰 챕터 꼭지 따기 이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그 MTS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요. 이 책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타겟층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꼭지가 있잖아요. 세 꼭지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위 카테고리를 쳐나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꼭지가 정해지면 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요. 꼭 쓰세요. 꼭 쓰세요. 이 책을 읽은 저자는 땡땡땡을 얻게 될 겁니다. 땡땡땡의 변화를 가지게 될 겁니다. 땡땡땡의 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책이죠. 그러니까 아까 가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업의 그릇이랄게요. 업의 그릇이라는 책을 읽은 사람, 선생님들의 가제가 들으면 땡땡땡 업의 그릇이라는 책을 읽은 사람, 저자, 독자들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생산자인 거잖아요. 생산자.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인풋들을 해왔어요. 근데 그 책들을 선택할 때 어떤 책들을 골랐어요? 물론 누가 베스트셀러니까 추천해서 한 책도 있지만, 이 책, 내가 궁금했던 건데, 이 책,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 그렇게 됐네? 나 이거 어려웠는데, 이거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런 내용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지금 과제로 하고 꼭지로 정한 책이 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변화, 어떠한 정보,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글을 쓰는 거 사실 뭐랄까 그냥 뭔가 표현이 딱 떠오르지 않는데 뭐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과격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어, 내가 잘났으니까 뭐 그런 거 꼭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 없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사람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무시한 채 그냥 내 글을 쌓았으니까 책을 읽어봐. 이런 음, 느낌을 뭐라고 좀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뭔가의 변화, 도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글이라는 게. 그렇죠? 내 글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글이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그게 영향력이 끼치는 그런 내용들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책을 쓰고 자기 개발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최고니까 이렇게 그 나에 대한 그런 아웃풋을 만들고 싶은 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낮은 그런 시선에서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독자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주제, 아까 5가지 중에 주제 정하고 가제 정하고 그다음에 꼭지, 내 꼭지 정하고 그리고 어떠한 도움 변화를 줄 것인지. 그래서 이 도움 변화를 줄 것인지는 진짜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으면 최고 베스트. 최고 베스트. 그러기 위해서는 뭘 많이 봐야 되냐면 그 예스24나 교보문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교보문고보다 예스24가 훨씬 더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더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한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거기 상세 페이지에 보면 요즘에 카드 뉴스, 예스24는 카드 뉴스 형태로도 나와 있어요. 책의 핵심이. 그러면 그 책의 핵심을 보면서 이 사람의 한 줄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책에 보면 그 옆에 깔린 그 부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했을 때 나의 표현력이나 그런 것들이 차라리 필사라면 저는 그걸 필사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수집을 하시고 많이 보면서 나의 임팩트 있는 한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가라고 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흔 수업을 한번 쳐볼게요. 마흔 수업이라는 걸 한번 쳐보면, 네. 김미경의 마흔 수업 있죠? 이미, 여기 봐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당신을 위한 김미경의 마흔 수업. 이런 문장을 많이 수집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뭐, 마음을 읽기, 이 위기를 다스리는 철학 수업, 뭐 이런 것도 있고, 한석준의 말하기 수업인데, 말하기에 자신이 생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인생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이 바뀔까? 라고 해서, 그럼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말하기에 자신이 생기면 인생이 바뀐대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석준 아나운서가 알려주는 원포인트 말하기 레슨, 말 잘하는 사람 34가지 말하기 법칙, 이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더 알려드리겠지만, 몇 가지 법칙, 이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것들, 그쵸? 몇 퍼센트의 상승률, 몇 퍼센트의 성장, 뭐, 백인의 성공 스토리, 이런 것처럼 숫자가 와 닿는 것들이, 이게 내용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 번째 어배 그릇에 6가지 관점 학습법, 이런 것처럼 숫자로, 이런 식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차차 이거는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의 한 문장 캐치 말하기에 자신이 생기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인생을 바꿔줄게 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 쭉 내려보면 이 카드 뉴스 S24가 모르겠어요. 교보문고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S24가 있으니까 그쵸? 이런 것처럼 이런 카드 뉴스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말하기에 자신이 생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을 매력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 할 수 있을까요? 어, 말을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바꿔도 매일 10분만 연습해도 뭐 이런 식의 뭐 카드 뉴스도 컨텐츠도 한번 보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 인생을 바꾸는 말하기 수업 아니면 수천 명의 수강생이 얼마나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또 내가 만약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북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이런 영상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목차를 또 보라는 거예요. 1부 있죠. 챕터 1, 챕터 2, 챕터 3. 어, 챕터 세 꼭지로 한 거예요. 이건 세 꼭지, 세 꼭지. 그죠? 어. 그래서 이 사람 기승전결이겠죠? 이것만 바꾸면 당신의 말하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의 태도가 말에 품격을 답니다. 세 꼭지예요. 세 꼭지에서부터 해서 쭉쭉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랬네. 이 책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강의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이 책이야. 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편.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책을 구입한 사람들이 함께 산 책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랜덤으로 한번 해볼까요? 1%의 읽는 힘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1%의 읽는 힘. 음, 이 책이 꼭지도 보면 1, 2, 3, 4, 5. 이것도 다섯 꼭지. 그러니까 보통 셋에서 다섯 꼭지로 정해져 있는 거고, 음, 이 책은 어, 음,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우리가 김미경 선생님의 책을 한번 볼게요. 자, 김미경의 망원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이 목차 작업하고 이 한 줄로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이것만 명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의외로 글쓰기들이 조금 더 속도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쭉 보면 네, 30대를 지나고 50대를 향해 첫 걸음 내딛는 10여 년의 인생을 중심을 잡아주는 마흔 이런 식의 마흔은 딱 넘어지기 좋은 시기다. 뭐죠? 이런 글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북트레일러 영상이 있고요. 1부, 2부, 3부, 4부, 네, 4부, 그죠? 3에서 5 꼭지, 3에서 5 꼭지. 근데 이 아까 3에서 5 꼭지의 제목을 보면 오늘부터 불안에 지칠 마음에게 나를 단단하게 만든 마음가짐 그리고 인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 그럼 4부는 뭐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 세상과 만난다,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너네가 이거 앞에 이 챕터 1, 2, 3을 잘 따라오면 챕터 4에서 두 번째 세상과 두 번째 20살 살아라. 이거 알잖아요.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이제 글을 쓰는 거는 우리 집중적으로 돋보기가 그 딱 그 햇볕을 태양빛을 모아서 종이에 그 열을 탁 해서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글을 쓰는 그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0월 2일부터 4일 본격적인 미션은 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5일부터. 그래서 2, 3, 4일 동안 진짜 이거를 근데 진짜 2, 3, 4일 동안 뭐 미친 듯이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가족도 돌봐야 되고 그렇죠? 밥도 차려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뭐냐면 그렇죠? 저도 밥 안 차려주면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집에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2, 3, 4일, 3일 동안은 진짜 아까 제가 방법을 제가 그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책들을 쓰려고 할 때 그런 사전 조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한 것처럼 거의 이 작업을 거의 한 달 동안 이 작업만 해요. 그리고 나서 목차와 뼈대가 만들어지면 그 뒤로부터는 사실은 조금 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대부분 글 써봐 하면 커서 깜빡깜빡 1페이지 써보자. 뭐라 써야 되지? 안 써지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마지막 이제 이 장을 보여드리고 화면 공유 지금 이 PPT 보이시죠? 이 PPT. 제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기 때는 사실은 이제 시작은 하지 않았는데 2기 때도 바로 시작은 하지 않을 거예요. 2기 때 이제 한 마지막 주쯤 가서 이제 진행할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출판사 리스트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투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6개월이에요. 빠르면 6개월이고, 보통은 이제 제가 10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빠르면 이제 6개월 정도 되면 우리가 한 200페이지의 원고 정도는 150에서 200페이지 원고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왜냐면 이제, 왜 글쓰기가 그 간단한 페이지 늘리기가 왜 쉬운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끝나기 딱 1분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음, 이렇게 이제 출판사 리스트. 근데 내가 혼자서 찾기에는 되게 좀 한계성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전에 관심이 있던 출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읽었던 책들 위주로 이게 출판사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자기계발도 있고, 아까 경제 경영도 있고, 저 실용서도 에세이도 있고, 이런 출판사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출판사명, 연락처, 투고 메일 주소, 대표 서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는 정리를 해둬요. 정리를 해둬요. 그래서 제 것도 이제 나중에 공유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같은 주제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이런 표를 만들어서 우리의 출판사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우리 글공장 프로젝트에. 실제 지금 보면은 그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세요. 출판사 리스트 하면 크몽이나 이런 데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30에서 어떤 데 막 60, 70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실제 이제 구매를 해서 그 투고를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이미 이제 망한 출판사, 문 닫은 출판사, 그러니까 아니면 메일 주소가 오타가 잘못된 출판사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런 미션들도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에 제가 지금 이거 네 개 있죠, 네 개. 출판사명, 연락처, 투고 메일 주소, 그다음에 대표 서적 및 뭐, 그렇죠? 신간 이런 거에서 제가 이제 23년 6월 1일까지 정리하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못했는데 지금 제가 16번째 버전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내가 관심 있는 출판사에 대해서 리스트를 계속해서 정리를 조금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투고 메일로 접수를 하는 데가 있고 홈페이지에 투고 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 안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구분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위즈덤 맨 아래 보면 위즈덤 하우스는 홈페이지에 직접 투고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주소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 서로서로 또 내가 모르는 출판사 또 공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금 이제 틈 날 때, 시간 날 때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한번 해서 정리해 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왜 한 장 글쓰기가 쉬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워드를 켰을 때 기본 글자 10에, 그쵸? 그다음에 글꼴이 뭐 맑은 고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 처음에 기본 세팅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런 식의 글자가 써질 거예요. 이렇게 한 장 쓰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한 장 꾸역꾸역 써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근데 사실은 이 한 장은 우리가 책을 이제 주변에 있는 책을 한번 보시면은 한 권을 한 페이지의 책의 글자 수가 이렇게까지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한 장의 페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 신국판이냐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책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한 페이지를 썼던 게, 네. 자, 이게 두 페이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페이지가. 자, 비교를 해볼게요. 좌측편에 있는 박스가 원래 제가 이제 워드 파일을 열면 기본 글자 10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 페이지예요. 근데 오른쪽 편은 내가 출판사에서 똑같은 글이에요. 똑같은 글을 옮겼는데 뭐냐면 출판사에서 출판을 할 때 그런 양식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왼쪽처럼 우리가 글을 써놨지만 실제로 출판사에 이 원고가 넘어가면 이게 두 페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왼쪽 편에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한 페이지 이 한 페이지면 여기에 이 책의 이제 절반 정도 되겠죠? 이 정도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워드에 한 반 페이지 정도면 책 출간을 하는 데 있어서 한 페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 워드 잠시만 제가
아, 음, 뭐. 자, 그래서 이제 배포 자료 모음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팅 양식이 있어요. 한글 파일 있고 워드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 파일도 보면은, 뭐, 열어보면, 네. 한글 파일하고 워드 파일로 제가 이 아까 글쓰기 본 양식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 파일을 우리가 이제 이기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공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에 나는 워드, 나는 한글 어떤 내가 익숙한 그런 포맷에 맞춰서 써보시면 되고 어, 한글하고 한글하고 워드가 있는데 한글이 조금 더 이제 그 워드하고 한글의 그 배경이 조금 그 기본 세팅값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분량을 썼을 때 워드가 조금 더 한 줄이 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줄의 글을 썼어. 그러면 이걸 그 워드에서 10줄을 썼으면 한글에서는 네, 11줄이 나올 수 있어요. 한 줄 정도가 한글에서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 차이는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건 나중에 이제 편집본하고 챕터를 나누고 하면 크게 한 10페이지 내외, 뭐, 4~5페이지 내외 정도로 그걸 줄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세팅된 값이에요. 다른 거 건들지 마시고 거기에다 쓰셔서 하루에 한 장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고, 음, 제가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제 2기 여기에 일단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네. 이제 안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제가 지금 채팅창에 음, 그 링크를 드릴 거예요. 링크를 드리면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네. 여기로 들어오시면 2기에 그런 미션 인증 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일, 3일, 4일 수요일까지는 2일, 3일, 4일 수요일까지는 어, 사전 비번은 없습니다. 사전 미션을 하는 거니까 그 사전 미션을 진행을 해주시고 5일 목요일 아침 6시 또 저녁 10시까지 인풋 미션 그리고 오후 저녁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5시간 동안 아웃풋 미션을 진행해 주시고 여기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구글 폼 양식 있죠? 그 링크는 이제 2기 이제 10월로 날짜를 수정해 가지고 그 링크는 공지사항 위에 공지에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매일 본인이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서 저 이거 깜빡했어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음. 루틴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뭐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뭐 간단히 받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그 선생님들이 꼭 읽어주고 싶었던 한 세 줄이 있어서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내 의지보다 강력한 것은 환경이다. 보통의 의지는 일시적이지만 환경은 고정적이다. 결국 우리의 뇌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환경이 뇌를 바꾸고 바뀐 뇌가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든다. 그렇게 바뀐 사고방식이 새로운 뇌가 되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나를 만들게 된다. 라는 그 이제 문장을 제가 이제 오늘 아까 낮에 잠시 이제 읽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것도 글쓰기 환경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 환경들이 한 달, 2달 쌓이고 쌓여서 진짜로 달라진 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출판사 두 곳이 저희 이제 나부야 글공장 프로젝트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좋은 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원고 한 150페이지 정도 이제 원고 기획서 나중에 또 한번 미션을 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50페이지 원고 기획서를 출판사에다 주면 우선적으로 출간 그 여부를 검토를 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컨택을 해서 늘려나갈 거고 대신 이제 출판사에서 이야기를 한 게 글공장 프로젝트라는 취지가 너무 좋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원고들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에
이제 저와 함께 라보연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사실은 초보 여기 이제 글을 쓰신 선생님들도 책을 출간한 선생님들 있지만 초보 작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출판사 컨택을 하는 거거든요. 출판사에서도 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초보 작가들 초보 출간을 안 하신 분들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뭐 원고가 좋으면 당연히 채택이 되겠죠. 근데 우선적으로 검토를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편집 에디터의 그 분야의 트렌드에 맞는 그 출판사의 에디터에게 좀 피드백도 받아볼 수도 있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요.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지금 이제 미션을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뭐 깜빡깜빡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이 이제 미션은 다시 한번 더 공지에다가 단톡방 공지에 걸어드리겠지만 어려운 거 없어요. 인풋 아웃풋 두 번 미션하고 그냥 링크에서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중간중간 이제 단톡방에 음성 메시지로 해서 녹음해서 그냥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미션을 드려요. 오늘은 출력을 해서 읽어봐라. 아니면 어떤 미션들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진짜 누구든 다 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데 사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방법을 알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쭉 좀 따라오셔서 한 100일 정도는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이제 단톡방에 들어오서 양식 뿌려 드릴 거예요. 한글 워드 양식을 뿌려 드릴 건데 그걸로 한 페이지인데 처음에 한 페이지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한 페이지는 거뜬하게 쓰고 이제 2페이지 정도씩 이제 늘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3페이지 익숙하면 4페이지까지 늘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150페이지, 200, 250페이지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원고 투고에 현실적이고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네. 의지보다 강한 것이 환경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열심히만 한다고 사실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열심히 누가 열심히 안 해? 다 열심히 하죠 여기 있는 쌤. 이제 더 이상 열심히만 한다라는 거. 다음에 할게요. 뭐 진짜 안타까운 거면 이게 무료이긴 하지만 저는 진짜 진심으로 제 정보를 다 드리고 최신의 정보를 다 드리고 뭐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들어봤다가 막 일주일 만에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안 돼. 근데 진짜 내 이야기야. 이거 죄송해요. 진짜 내가 소리를 높여서. 근데 이거 하루에 새벽에 30분 시간 하면 돼요. 이거 시간 없다라고 이야기 다음에 올게요. 그 사람 1년 후에도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진짜 제가 수백, 수천 명을 마치면 제자리에 있어요. 근데 참여를 했으면 적어도 100일까지는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은 저한테 제가 조금 더 챙겨볼게요. 근데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꼭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네, 질문하고 어,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늘 이제 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저는 이 질문 시간에 질문이 안 나면 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 제가 설명을 진짜 나이스하게 잘했거나 두 번째는 이 새끼 또 무슨 또 뻘소리를 하는 거야? 라면서 의심을 하거나 이건데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이제 질문들이 많아요. 저는 선생님 아까 자기계발, 경제경영, 유아자녀 실용서 에세이 중에서 저는 실용서를 쓰려고 해요. 근데 실용서를 쓰려고 하는데 실용서는 도저히 어떤 챕터 구성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제가 이제 일기 때도 예시를 한번 드려봤지만 제가 뭐 캘리를 하거나 저는 캘리를 시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실용서를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수많은 책들을 봐요. 그러면 보통은 이게 캘리의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캘리의 챕터 1은 뭐냐면 캘리에 대해서 도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 뭐 작품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챕터 2에서는 자음 모음 쓰기. 챕터 3에서는
보통 이제 어떤 글자의 그런 뭐 따라쓰기 이런 아까 뭐 자음 모음에서 기본 쓰기지만 어떤 문장을 따라쓰기. 그다음에 챕터 4에서는 뭐냐면 이제 작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액자로 만드는 작품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봉투에다가 뭐 글을 쓰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캘리로 해가지고 뭐 어떤 엽서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작품 활동 이렇게 그냥 네 개예요. 그렇죠. 이렇게 거의 네 챕터로 구성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챕터 네 권, 다섯 권 읽었는데 이런 네 챕터가 이제 공통적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럼 이 다섯 번째 챕터에 아니면은 아까 세 번째, 네 번째 챕터를 합치고 이 네 번째 챕터에 어떤 차별성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기존에 있는 켈리 책하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효은 켈리 쌤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게 이 네 개를 그 다음 책들에선 다루지 않았던 것들 그럼 여기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의 스토리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켈리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 어떤 걸 작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켈리와 함께 변화된 뭐 예를 들어 30인의 이야기. 그러면 그 30인의 쌤의 이야기에 첫 작품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작품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직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이야기. 그리고 각 꼭지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각 꼭지마다 그런 쌤의 미니 특강식으로 해서 강의를 조금 들어갈 수 있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어떤 그 줌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을 해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실용서 같은 경우에는 넘어갈 수,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용서 같은 경우에는 책 뭐 한 2, 30권 정도 보고 챕터를 똑같이 그냥 베껴서도 돼요. 베껴서 그냥 네 꼭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다섯 번째 꼭지에서만 차별점을 두면 돼요. 얘네하고의 기존에 있는 책하고 난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챗 GPT를 예를 들어 볼게요. 챗 GPT가 맨 처음에 떴어요. 맨 처음에 책이 어떤 책이 나오냐면 챗 GPT는 이런 거야. 챗 GPT는 뭐 어떤 뭐 오픈 AI에서 만들어서 뭐 자연어로서 물어보는 거고 프롬프트가 뭐 어떻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한두 달 있으면 뭐 하냐면 여기에서 챗 GPT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미지 뭐 생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챕터 3에 이제 세 번째 그런 진화 단계에서 뭐냐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그림을 만들었어. 이걸 가지고 내가 소설책을 썼어. 이걸 가지고 내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왔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기존에 있던 거에 살을 붙여서 없던 걸 만들어내고 또 없던 걸 만들어내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존 세 번째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하려는 네 번째 영역은 뭐냐면 결국은 이것들도 컨텐츠를 생산해내기 위한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아웃풋을 해내는 거죠. 근데 아웃풋이 그냥 내가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서 뭐 우주를 유영하는 뭐 그 원숭이를 말 타는 원숭이를 그려줘. 이 작품을 나왔다고 해서 내가 뭘 하겠냐는 없다라고. 그러면 이 지금 세 번째까지 나온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에 있는 웹 2.0과 웹 3.0을 연결하고 커뮤니티와 연결하고 그리고 이것도 메타버스에 연결해서 그 연결점을 찾아야지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장에는 없는 거죠. 메타버스와 생성형 AI 그리고 이걸 가지고 컨텐츠 크리에이티브로서의 그런 역할 이거를 묶어서 만든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똑같이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있는 것들을 먼저 이 나래비를 펼쳐서 나만의 가제와 나만의 꼭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용서인 쌤들은 일단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어쩌면 기존에 있는 세계 캘리를 하는 데서 캘리그라피의 도구 이런 것들이 표절이에요? 아니에요. 캘리를 하면 캘리그라피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 설명 챕터 1에서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챕터 2 캘리를 하려면 획을 그을 줄 알아야지. 자음 모음의 획 긋기. 그다음에 어떤 글자를 나만의 글자체를 두고 이걸 따라쓰기. 이거 표절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계들을 챕터 1, 2, 3을 무조건 해야지 이 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야? 챕터 4에서 어떤 차별점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 된다. 오히려 실용성은 훨씬 더 구성을 가져가기나 양을 쓰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쉽지만 훨씬 더 묻히기도 쉽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해져 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챕터 4에서 어떤 거에 내가 포인트를 줘서 차별성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MTS라는 게 뭐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그 드로우 인디로가 보면 이키가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키가이라는 것도 어떤 거고 그 일본의 그런 그 이제 디자이너 자기 퍼스널 브랜딩에 있는 그런 전문가가 만든 건데 이키가이라는 걸 가지고 잘 자기만의 컨텐츠로 해서 그걸로 이제 컨텐츠 떡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랜딩이라는 컨셉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저도 MTS라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뭐야 그게 도대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외부에서 제가 말도 하고 어, 많은 분들에게 그걸로 컨텐츠를 확장하는 방법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알아주고 계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쌓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실용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훨씬 더 쉽게 좀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출판사 분들은 꼭지만 봐도 느낌이 오실 텐데 저희 꼭지를 보고 혹시 중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꼭지만 가지고 중간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장르의 책을 쓸 거니? 이 책의 가제가 뭐니? 이 책의 꼭지가 뭐니? 그리고 이 책이 그래 결국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변화, 어떤 이득을 줄 거니? 이 네 가지만 보면 사실은 꼭지는 네 피드백 드리는 거는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역으로 아까 말했던 것 쌤의 그런 방향성과 메시지가 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명확하다면 저도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분야의 책을 몇 꼭지만 찾아보면 훨씬 더 조금 더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피드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100페이지 정도 한 3개월 정도에서 100페이지 정도 쌓였을 때 그 원고의 방향성 흐름들을 보면 분명히 첫 달 다르고 둘째 달, 이번 일기 한 쌤, 둘째 달 다를 거예요. 그리고 셋째 달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100일 정도만 이거 루틴하게 돌리면 선생님들의 꼭지가 어느 정도는 어, 조금 더 뾰족해질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피드백. 그래서 제가 지금 피드백의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던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선생님들의 원고가 조금 나와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피드백을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충분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라루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네, 오늘 뭐, 기존 했던 신청했던 선생님들보다는 인원이 조금 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네, 이기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늘 만약에 이 오프닝 OT를 안 듣잖아요.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진짜 글쓰기의 루틴한 커뮤니티에서 하루 한 페이지 글쓰기? 이거는 한 권의 책을 만들기에는 글쓰기의 습관을 들일 수 있지만 한 권의 책을 만들기에는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음, 뭐랄까요? 출판사의 에디터를 설득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그리고 독자들도 설득을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OT 이야기를 했던 건데 오늘 뭐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제가 단톡방에 링크 드렸던 것처럼 네 들어오셔서 네 여기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인풋을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내가 시간이 한정적이고 내 시야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풋할 수 있는 책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떤 인풋으로 좋은 문장이 있는 거야. 이 책 너무 좋은데? 그럼 이 책도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내 시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책을 그냥 막 그 목차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수집 많이 하시고 한 문장으로. 네. 네, 편한 것, 토토쌤이. 워드나 한글 중에서는 내가 편한 걸 하면 됩니다. 두 개 다 양식, 출판사의 출간 양식으로, 저희는 A5 사이즈로, 기본적인 책 사이즈로 해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편한,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 그, 오늘 저도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기 때 어떤 피드백들을 받고 쌤들의 피드백을 받고 2기 때는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설명드리는 것도 조금 더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약간 미션 시간도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특강 내용에서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라보연방에 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또 이제 3기 할 때 또 새로운 선생님들이 또 들어오면서 우리가 또 좋은 환경들을 조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피드백, 좋았던 점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도 그것들을 읽고 또 좋았던 부분들을 더 조금 발전, 레벨업을 시키고 좀 더 좋은 네, 내용으로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뭐, 보통 이제 출간 이런 그런 강의들이 보통 뭐, 싼 것들은 뭐 70만 원에서 많게는 막 700만, 10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뭐, 물론 뭐 저도 돈을 벌면 좋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10만 원 할게요, 5만 원 할게요.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사실은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강제성이 없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고민했던 게 강제성이 27일 중에 23일이니까 그거는 꼭 지켜주시고 혹시 22일 돼서 단톡방에서 나가주세요 한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는 마시고 그거는 그죠? 꼭 지켜주셔야 되는 규칙이니까 그렇게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기 때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했지만 2기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미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저 2, 3, 4일 미션 수행 잘 하시고 또 피드백 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톡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